이렇게 텍스트나 말로 내가 구축하고 싶은 워크플로우를 설명하면 네이튼 스타일의 노드 기반 앱을 생성해 줍니다. 블로그 글 생성, 게임 컨셉 트레일러 생성, 제품 광고 영상 생성, 뮤직 영상 생성, 그리고 뉴스 브리핑 오디오 생성 앱까지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냅니다. 이제 네이튼이나 메이크에서 워크플로우를 완성하기 위해 몇 시간씩 씨름할 필요가 없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AI 앱 빌더 오팔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로 오팔을 사용해 보면서 과연 오팔이 네이튼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팔 갤러리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앱, 블로그 글을 생성하는 블로그 포스트 라이터, 도시 게임 컨셉을 만들어주는 시티 빌더, 광고 영상을 AI로 만들어주는 비디오 마케터를 직접 사용해보고 이 중 시티 빌더 앱은 리믹스하여 수정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맨 마지막에는 현재 날씨에 어울리는 뮤직을 만들어내는 앱, 매일 아침 AI 뉴스 기사를 오디오 클립으로 만들어주는 앱, 이 두 가지 앱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니 관심 있는 앱 주제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8월 1일 구글 랩스를 통해 오팔이라는 실험적 AI 도구를 공개했습니다. 이 도구가 네이튼 사용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글이나 말로 내가 구축하고 싶은 워크플로우를 설명하면 AI가 자동으로 네이튼 스타일의 노드 기반 앱을 생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팔이 구축하는 워크플로우 안에서는 구글의 AI 모델들이 활용됩니다. 제미나이 2.5가 텍스트 처리를, 이마젠 4가 이미지 생성을, 비오 3가 동영상 생성을 담당하여 멀티 모달 작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내 베타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VPN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베타 기간 동안은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향후 사용량에 따라 과금 모델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튼 커뮤니티에서는 이 도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혁신적인 도구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실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오팔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맨 처음에 있는 블로그 포스터 라이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앱 인트로 화면이 보이고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블로그 주제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조금 거대 담론이긴 하지만 오픈 AI, 클로드, 메타, 그록 네 가지 AI 회사의 전략 및 수합 분석 및 향후 이 시장의 향방 예측이라는 주제를 던져주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텍스트로 자기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단계별로 알려주고 있고요. 에디터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노드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레이 박스로 표시를 해서 보여주고요. 콘솔에서 각 작업 바를 클릭하면 어떤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수행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리서치 노드의 작업 항목을 눌러보면요. 수십 번에 걸쳐 구글 서치와 제미나이 2.5 플래시가 호출되어 웹을 서치하고 서치된 내용을 출력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너 이미지 작업 항목에서는 AI 이미지 툴이 쓰였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마젠 3가 쓰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라이트 포스트엔 제미나이 2.0 플래시가 쓰였네요. 이렇게 작업별로 구글 자체 AI들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바로 앱으로 다시 나가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맨 위에 이렇게 AI스러운 5개의 이미지가 배너로 들어와 있습니다. 각 기업의 로고나 창업자 이미지가 조금 차용되기를 기대했는데 이미지 퀄리티로만 보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어서 내용을 보면요. 현재 AI 업계의 개요, 각 회사별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전망들이 잘 정리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시티 빌더 앱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AI로 도시 게임 컨셉을 만들어준다고 되어 있고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의 위치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서울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게임 장르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장르에는 초고정밀 사이버 펑크 판타지와 구체적인 시각적 프롬프트도 함께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 버튼을 누르니 위에 진행바가 시작되었고요. 에딧 버튼을 눌러서 편집창으로 들어가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캔버스에 노드 구성이 보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노드 박스에 그레이 굵은 선이 표시되어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알려줍니다. 오른쪽 메뉴에서 콘솔을 클릭하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Get Location Detail 노드에서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 여기엔 도구의 맵 서치가 사용된 것이 눈에 띄입니다. 여기 서치 내용을 보면 히스토리컬 사이트와 컬처럴 빌리지 그리고 쇼핑 디스트릭트 등 서울의 주요 명소들에 대한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Get Weather Detail 노드에서는 날씨 정보를 가지고 오고 Generate Game Concept 노드에서는 비에 젖은 서울에서 경복궁 타워가 네온으로 빛나고 하늘의 용들이 롯데월드 타워 상공을 날며 홀로그램 폭발이 명동과 동대문 거리를 빛으로 물들이는 사이버펑크 판타지라는 컨셉을 생성했습니다. 다음 제너레이트 비디오 인스트럭션 노드에서는 비디오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가 생성이 되고 제너레이트 이미지 프롬프트 노드에서는 이미지 프롬프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 제너레이트 게임 비디오 노드에서는 비디오가 생성이 되고 제너레이트 게임 이미지 노드에서는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마지막 렌더 웹페이지 노드에서는 비디오 컨셉, 게임 이미지, 게임 비디오 클립이 합쳐져 서울을 배경으로 한 초고정밀 사이버펑크 판타지 게임의 컨셉 페이지를 완성합니다. 그럼 완성된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게임 컨셉과 키아트, 트레일러가 멋지게 한 페이지에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 정도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마케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품 광고 영상을 AI로 만들어준다고 되어 있고요. 클릭해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제품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올해 9월 출시 예정인 현대 아이오닉 9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타겟 오디언스는 40대 이상의 사회 리더들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상태 표시 바가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기가 어떻게 작업을 할지 텍스트로 단계를 보여줍니다. 상단에 에디터 버튼을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노드 구성이 보이고 콘솔을 통해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벌써 생성이 되었네요. 상단의 앱 버튼을 눌러 완성된 현대 아이오닉 9의 광고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래 제품명과 광고 문구도 들어가 있고 영상도 잘 생성되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 내부의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강조한 광고 같은데요. 저는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드라이빙을 하거나 혹은 다양한 각도에서 외관을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구성을 기대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료 앱 치고는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갤러리에 있는 앱을 수정하는 리믹스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티 빌더에서 생성한 아웃풋을 보니 게임 컨셉 페이지에 게임 캐릭터까지 보여지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생성된 트레일러를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하는 기능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시티빌더 앱 썸네일에 커서를 올리면 리믹스라는 버튼이 보이고요.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티빌더 리믹스라는 앱이 생성되면서 에디팅이 가능한 화면이 보여집니다. 58에서는 자연어로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하니 여기 입력창에서 직접 텍스트로 작업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게임 컨셉 페이지 키아트 아래의 섹션에 키 캐릭터가 보여줄 수 있도록 작업을 수정해줘. 그리고 생성된 트레일러는 내 유튜브 채널에 자동 포스팅해줘. 내 유튜브 채널 주소는 다음과 같으며 혹시 포스팅을 위한 인증 단계가 필요하면 알려줘. 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요. 10초도 되지 않아 노드가 수정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트 키 캐릭터 이미지 프롬프트 노드와 제너레이트 키 캐릭터 이미지 노드가 생성되었고요. 오른쪽 스텝 메뉴에서 프롬프트 노드 설정을 살펴보면 제미나이 2.5 플래시를 사용하여 게임 콘셉트와 장르에 맞춰 캐릭터의 외형, 의상, 소품, 환경 요소만을 묘사한 한 줄짜리 이미지 생성용 프롬프트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하단을 보면 앞에서 생성된 게임 컨셉과 장르가 참조되어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좀 더 세세한 묘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2.5 플래시 대신에 2.5 프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 노드에서는 이전 노드에서 생성된 캐릭터 설명을 참조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블로그 배너 생성 결과가 너무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도구를 이마젠4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렌더 웹페이지 노드를 보면 키 캐릭터를 출력하라고 프롬프트가 수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아까 생성된 트레일러를 유튜브 채널에 포스팅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명령해 보겠습니다. 트레일러라고 해서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서 비디오라고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다시 수정이 됐고요. 이렇게 유튜브 포스팅 관련 노드가 2개 생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attempt 유튜브 포스팅 노드이고 또 다른 하나는 extract 유튜브 포스팅 스테이터스 노드입니다. 그런데 사용되는 툴이 제미나이 밖에 없네요. 포스팅 관련한 추가적인 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하니 왠지 이 작업은 성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노드 수정이 완료되었으니까 일단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런던, 게임 장르는 이런 문구를 넣었고요. 자, 실행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컨셉, 비디오, 인스트럭션, 캐릭터 설명과 이미지 프롬프트가 순차적으로 생성되고요. 비디오와 캐릭터 이미지까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업로드 노드는 예상대로 API 키만으로는 부족하며 OS 인증 설정과 유튜브 업로드 권한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만 표시되고 실제 업로드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게임 컨셉 웹페이지는 완성이 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 컨셉과 이미지, 캐릭터, 게임 트레일러가 잘 들어와 있으나 아까 전 생성된 버전에 비해서 트레일러의 역동성이 좀 떨어져 보이네요. 정리를 해보면 자연어로 노드를 자동 수정해주는 기능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유튜브 업로드 같은 외부 API 연동이나 OS 인증이 필요한 작업은 현재 구현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베타 버전의 한계로 보이기도 해서 정식 출시 시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새로운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가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하나는 현재 날씨에 어울리는 뮤직을 만들어내는 앱이고 또 하나는 매일 아침 AI 뉴스 기사를 오디오 클립으로 만들어주는 앱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크리에이터 뉴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각 노드를 추가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아래 텍스트 입력창에 만들고 싶은 것을 간단히 타입해도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현재 날씨에 어울리는 뮤직을 만들어내는 앱을 타입하겠습니다. 진짜 순식간에 앱을 완성했는데요. 만약 네이튼에서 만들었다면 전체 구조를 기획하고 하나하나 노드를 생성하고 설정하느라 한 1시간은 소요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스텝 버튼을 눌러서 노드 구성을 잠시 살펴보면 로케이션 노드에서는 위치를 입력받고 Get Weather Data 노드에서는 제미나이 2.5 플래시를 이용하여 주어진 위치에 날씨 값을 받아옵니다. 그 다음 Generate Music 프롬프트 노드에서는 역시 제미나이 2.5 플래시를 이용하여 날씨 데이터를 분석해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의 스타일, 감정, 템포를 정하고 이를 결합해 음악 생성용 상세 프롬프트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Generate Music 노드에서는 리리아 2를 이용하여 앞에서 생성된 프롬프트를 이용하여 뮤직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 뮤직 노드에서는 웹페이지 with auto layout 도구를 이용하여 뮤직을 플레이할 수 있는 반응형 웹페이지를 생성합니다. 이제 한번 앱을 직접 실행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위치를 입력하라고 하고요. 여기에 서울을 입력합니다. 벌써 생성이 되었습니다. 서울 여름밤에 클라우디한 날씨가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음악만 들으려니 조금 허전한데 하는 김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분위기와 날씨, 음악의 감성이 전달될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음악과 함께 플레이 되게 바꾸고 싶어. 이렇게 수정해달라고 텍스트로 입력했고요. 자, 이렇게 바로 두 개의 노드가 추가되었습니다. Generate Video 프롬프트 노드에서는 날씨와 뮤직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그 느낌이 잘 드러나게 6초 이내 무음 영상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Generate Music Video 노드에서는 비교 모델로 이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수정된 앱을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포르투갈 리스본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리스본의 강렬한 햇빛을 담은 영상이 생성되었고 여기에 어울리는 잔잔한 기타 선율도 잘 나왔습니다. 앱을 만들었으니 앱을 좀 꾸며볼까요? 오른쪽 상단에 맨 오른쪽에 있는 테마 버튼을 누르면 왼쪽으로 테마 에디터가 나타나고 이미지와 제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문까지 바꿔주면 날씨와 위치에 따라 뮤직비디오를 생성해주는 앱이 뚝딱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매일 아침 AI 뉴스 기사를 5가지 선별해서 오디오 클립으로 만들어주는 AI 모닝 브리프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Create New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 입력창에 매일 아침 AI 뉴스 기사를 5가지 선별하여 오디오 클립으로 만들어주는 AI 모닝 브리프 앱이라고 입력합니다. 벌써 완성되었습니다. 총 5개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제너럴 서치 쿼리 노드에서는 조사를 위한 검색 쿼리를 최적화하고 두 번째 리서치 AI 뉴스 노드에서는 쿼리에 따라 5가지 AI 뉴스를 선별하여 서치하고 세 번째 Extract Article Summary 노드에서는 앞에서 서치된 AI 뉴스를 요약합니다. 네 번째 Generate Audio 노드는 오디오 LM 도구로 요약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하고 마지막 Create Briefing Page 노드에서는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자동 생성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걸 수정하는 김에 자동 생성 기능에 더하여 구글 시트에 뉴스 요약 내용을 입력하는 기능도 함께 추가하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AI 뉴스 기사를 5개 선별하여 오디오 클립으로 만들어주고 작업한 결과를 구글 시트에 입력해줘 라고 입력합니다. 수정이 된 걸 보면 구글 시트 저장 노드는 이렇게 생성되어 있으나 여전히 매일 8시 자동 생성하게 하라는 지시는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5.8에는 트리거나 웹훅 역할을 하는 노드가 없어서 이 기능을 구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솔을 보니 5개 기사가 선정되어 요약되었고, 요약을 읽어주는 오디오도 잘 생성되었습니다. DeepThink and OpenAI's models achieved gold medals at the International Math Olympiad, marking a milestone in AI research. 하지만 구글 시트 저장 노드 아웃풋을 살펴보면 텍스트 아웃풋만 출력되고 있고 문서 입력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오파를 직접 사용하는 과정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혁신적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한계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팔의 확실한 장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워크플로우 생성 속도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네이튼에서 1시간 걸릴 작업을 초 만에 완성할 수 있었고 자연어로 설명하면 AI가 알아서 노드를 구성해주고 수정해주는 것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특히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구글 AI 모델들이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멀티모달 기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한계점들도 확인했는데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외부 서비스 연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업로드나 구글 시트 연동해서 보셨듯이 실제 업무 자동화의 필수적인 기능들이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스케줄링이나 웹훅 같은 자동화의 핵심 기능도 없고 복잡한 조건문이나 에러 처리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구글 오팔은 네이튼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버전에서의 비교입니다. 현재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된다면 오팔은 네이튼을 뛰어넘는 강력한 자동화 도구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외부 서비스와 오픈소스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하게 될 것인지 유료화 후에는 네이튼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좋을 것인지 등은 여전히 따져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